기사, 산업기사 응시 자격은 경력이나 학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뉘다 보니 정말 헷갈리죠? 실제로 시험을 잘 보고도 응시 자격을 제대로 못 만들어 불합격하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기사, 산업기사 응시 자격 꿀팁을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내용도 있을 거예요. 상황별로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중간에 모르는 게 생긴다면 따로 연락 주세요. 거두절미하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내용 짚어드릴게요. 응시 자격 만들려면 몇 년제 대학 졸업해야 한다. 학점은행제 몇 학점 들어야 한다. 이런 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관련 학과여야 한다는 건 많이 놓쳐요. 정기기사 시험을 보는데 유아교육과 나온 학생들에게 시험 자격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자격증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기준이 복잡해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시작했다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라는 게 있어요. 이 자격증을 따려면 이 학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정리해 둔 거예요.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서 자격증별 관련 학과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기산업기사를 한번 볼까요? 관련 학과에 경영, 방송, 건설, 전기전자 이런 게 있죠. 이 학과를 전공한 사람들에게 전기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주는 겁니다. 대졸자인데 전공 다르면 대학 다시 가야 하나요? 고졸이면 어떡하죠? 응시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대학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필요한 학점만 인정받으면 끝나요. 학점은행제도는 원하는 학과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자격증에 따라 관련 학과를 정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대학 다닐 필요 없이 학점을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응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학점은행제도를 활용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격증의 90% 이상은 학점은행제 경영학을 전공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디자인, 운전, 운송, 음식 서비스 이런 특이한 분야 빼고는 모두 경영학으로 가능합니다. 기사 시험 접수 기간이 다가오면 매번 올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A 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B 기사 응시 자격 되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격증이 새로 따려는 자격증의 유사 직무 분야라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토목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전기기사를 따려고 합니다. 큐넷 홈페이지 경력 인정 유사 직무 범위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전기기사는 전기전자의 전기 분야예요. 여기 유사 직무 범위를 보면 건설이 들어가 있죠. 토목은 이 건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관련 학과도 아니고 이미 취득한 자격증도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좀 꼼수이긴 한데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자격증 중에는 모든 학과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걸 먼저 취득한 다음에 원하는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모든 학과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은 정보통신의 정보기술 분야의 자격증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보통신 분야 자격증이 있는 거라서 혹시 내가 따고 싶은 자격증의 유사 직무에 정보통신이 들어가 있다면 가능한 거죠. 생산관리 분야의 품질 경영기사나 방송 분야인 영사산업기사는 유사 직무 분야의 정보통신이 있기 때문에 정보처리기사가 있으면 응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여기에 많이 활용됐던 정보처리기사 시험 난이도가 2020년 이후로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자격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원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다른 자격증을 따는 건 리스크가 크니까요. 응시 자격은 필기시험 당일까지 갖춰야 합니다. 나중에 이 자격을 갖췄다는 서류를 내는데 거기에 수료 날짜나 학점 인정일이 늦어도 필기시험 당일이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응시 자격을 만들지 못하고 시험을 봤다면 만점이 나왔다 해도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러니 필기시험 날까지 응시 자격을 만들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하고 회차별 시험 응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험 접수 후에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건 필기시험일 다음 날부터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 서류를 제출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서류는 꼭 원본이어야 합니다. 팩스로 받거나 원본을 스캔한 서류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둘째, 재학증명서나 수료증명서 내는 분들은 증명서에 학년, 학과, 전공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료증명서는 수료 날짜도 적혀 있어야 하니 꼭 체크하세요.
셋째, 학점은행제를 하는 분들은 학점 인정 증명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에 최종 학점 인정일이 있어야 해요. 인정일이 필기시험 이전인지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서류를 잘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큐넷 응시자격 제출 서류 합격 결과에 이렇게 나와요. 반대로 서류가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서류 때문에 시험 잘 보고 불합격하면 안 되니까 자격을 미리 검토해보는 게 좋겠죠? 큐넷 마이페이지에 가시면 응시자격 자가진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자격이 되는지 미리 체크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주세요. 먼저 산업기사입니다. 산업기사는 자격증 관련 학과의 대학교 2학년 수준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그에 맞는 학과와 학점 또는 경력을 요구합니다. 경력이 없는 분들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면 학점은행제로 41학점을 만들면 됩니다. 대학교 2학년까지 이수하면 대략 이 정도 학점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학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전문대냐 4년제냐 이거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다릅니다. 전문대 재학생은 관련 학과 2학년 1학기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4년제 대학 재학생은 2학년 2학기를 수료한 이후부터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실무 경력 2년이 있으면 되는데 만약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면 경력 1년만 있으면 됩니다. 내 경력이 인정되는지 헷갈리실 땐 큐넷 응시 자격 자가진단에서 경력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력을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회사에서 경력 진단서를 받아 확인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사 응시 자격입니다. 기사는 자격증 관련 학과 대학교 4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산업기사보다 더 기준이 높죠. 고졸자는 학점은행제로 106학점, 대학생은 4학년 1학기 등록 시점부터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력이 있는 분들은 전문대를 졸업하셔도 가능한데요. 2년제 졸업자는 실무 경력 2년, 3년제 졸업자는 실무 경력 1년이 있으면 됩니다. 또 산업기사가 있다면 경력 1년, 기능사는 경력 3년, 그리고 경력만 4년 있어도 기사 응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응시 자격 만드는 것만 생각하면 학점은행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준비 기간이 제일 짧거든요. 산업기사는 학점은행제 4개월, 전문대 1년, 4년제 대학 2년이 걸리고 기사는 학점은행제 1년 반, 4년제 대학은 4년이죠. 뿐만 아니라 학점 채우는 방법도 쉽습니다. 전공 상관없이 쉬운 과목들로 수업을 들어도 되고 과락만 면한다면 학점을 쉽게 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학점은행제로 응시 자격을 만드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부터 학점은행제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학점은행제도 대학처럼 전공을 선택하는데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습자 등록을 하실 때 학과를 자격증 관련 학과로 고르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도는 분기별로 학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일단 경영으로 등록하시고 나중에 변경하셔도 됩니다. 기간을 단축하려면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격증이나 독학사는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바로 학점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독학사 1단계는 2월에 한 번, 2단계는 5월에 한 번 가능하고 자격증은 전공 자격증이 아니라면 최대 1개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을 어떤 학과로 할지에 따라 자격증 인정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혼자 하는 분들이 종종 하는 실수예요.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점 인정 신청을 하고 처리가 돼야 인정되는 거예요. 특히 전에 다녔던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가져올 경우 최대 한 달에서 2달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행정 절차도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딱 1월, 4월, 7월, 10월 월 초부터 월 말까지만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8월에 수업이 끝났어도 10월이 돼야 학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사, 산업기사 응시 자격은 10월 이후에 생기게 되겠죠? 학점은행제를 처음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니까 계획 단계에서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학점은행제 과정이 쉽다고 하지만 사실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나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상담사들은 기간 단축하는 방법이라며 수업, 자격증, 독학사를 최대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엔 만족스러워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수업 듣는 것도 자격증, 독학사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것도 전부 학습자 본인이 짊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점 취득용 가성비 자격증은 최소 50시간은 투자해야 하거든요. 직장인들은 야근도 많이 하고 저녁 약속도 생기다 보면 공부 시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학점은행제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기사, 산업기사를 취득하려고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하는 건데 다른 자격증 공부하다가 시간을 다 써버리면 응시 자격을 만들더라도 기사, 산업기사 취득은 어려울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 내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초기에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기사 응시 자격을 원한다면 기사 취득이 최종 목표예요. 학점은행 제도로 학점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업을 들을 교육원도 알아봐야 합니다. 교육원별로 과목들이 달라서 비용이 다르고 상대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수 난이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학점은행제가 쉽다는 인식 때문에 수업 과정을 들으면 당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출석도 80% 이상 해야 하고 참여도를 평가하는 의견도 작성해야 하고 쪽지 시험이나 과제도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거든요. 기사, 산업기사 응시 자격은 성적이 중요하진 않은데 꽈락을 해버리면 그건 학점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럼 학기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은 꽈락 기준이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원마다 플래너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어요. 플래너가 없는 곳은 과목당 가격이 1, 2만 원씩 저렴합니다. 단, 꽈락 조건이나 난이도가 좀 더 높아서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스스로 세워야 하고 온라인 수업 전 과정 및 행정 절차 과정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경험이 있거나 시간이 많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반대로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은 과목당 비용이 더 비쌉니다. 교육원 수강료 자체에 플래너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온라인 수업의 쪽지 시험이나 과제, 시험 등을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시간을 써야 하는지 정확한 노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증, 독학사 일정 체크부터 행정 절차 및 응시 자격 서류 절차까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분들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가시TV 현장 멘토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럴 땐 빈자리 접수를 노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9월에 있는 4회차 시험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초인데요. 중간에 접수를 취소, 환불한 사람들에 따라 잔여석이 생겨요. 그럼 이 빈자리에 대한 접수를 8월 말에 또 받습니다. 그러니 원서 접수 기간을 놓쳤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빈자리 접수 기간에 다시 접수해보세요. 집 가까운 곳에서 시험을 보고 싶은데 그 장소에 접수가 빨리 마감돼 버리면 어쩔 수 없이 먼 곳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상황을 막고 싶다면 사전 입력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이 서비스는 원서 접수 기간 전에 자격, 종목, 응시 유형 등의 정보를 미리 입력해두고 원서 접수 때 바로 장소만 선택하고 결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원서 접수가 열리면 빨리 접수를 할 수 있겠죠? 사전 입력 서비스 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시험 안내문이 올라오면 꼭 미리 체크해 두시고 오픈하자마자 접수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곳에 접수를 못했다면 장소 변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후에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그곳에 접수했던 사람이 취소하면 빈자리로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사, 산업기사 응시 자격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가시TV 현정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